이제는 진지하게 감독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술은 보이지 않고 오늘도 공은 실바에게만 향했습니다. 전술 없이 실바만 주구장창 보고 있는 배구. 이게 지금 GS칼텍스의 현실입니다. 어제 있었던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는 GS칼텍스가 왜 계속 같은 패배를 반복하는지, 왜 팬들이 더 이상 과정을 믿지 못하는지, 왜 감독의 지도력과 전술 부재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지 모든 걸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상대는 준비돼 있었고 GS는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은 GS는 결국 실바에게 몰린다는 걸 알고 있었고 GS는 막히면 다른 선택을 한다는 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바가 38점을 넣고도 지는 팀, 한 선수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도 결국 무너지는 팀의 모습이 또 한 번 반복됐습니다. 이건 선수의 기량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대가 높았다로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경기는 전술이 없는 팀이 시스템을 갖춘 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건설전 패배를 통해 드러난 GS칼텍스의 현재 위치, 실바 몰빵 배구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이영택 감독 체제에서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세트 시작부터 실바 의존이 고착된 흐름. 1세트 초반부터 GS칼텍스의 공격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공은 자연스럽게 실바에게 몰렸고 다른 공격수들은 초반부터 결정적인 역할을 맡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 점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블로킹 라인은 실바 쪽으로 집중됐고 수비 역시 실바의 타점을 기준으로 세팅됐습니다. 그 결과 GS는 공격이 이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범실이 늘어났습니다. 실바가 개인 능력으로 버텼지만 1세트는 25대 18로 현대건설이 가져갔습니다. 2세트 득점은 늘었지만 의존도는 더 커졌다. 2세트에서 실바의 득점 페이스는 더 올라갔습니다. 백어택과 오픈 공격으로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며 GS를 11대 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도 득점 분포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실바를 제외한 공격수들은 간헐적인 득점에 그쳤고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2세트 역시 실바의 고득점 속에서 듀스까지 가는 접전이 이어졌고 27대 25로 GS가 세트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2세트는 공격 루트가 살아났다기보다는 실바가 더 많은 공을 처리한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3세트 실바 집중 견제가 완성된 구간. 3세트는 현대건설의 대응이 가장 명확했던 세트였습니다. 실바 쪽으로 블로킹이 더욱 빠르게 붙었고 수비 라인도 그 방향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GS는 리시브가 흔들리자 다시 실바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공격 성공률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바는 이미 누적 득점이 30점에 가까웠고 체력 소모 역시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GS의 다른 공격수들은 여전히 두 자릿수 득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3세트는 25대 17, 현대건설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며 가져갔습니다. 4세트 38득점,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결말. 4세트에서도 GS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바는 끝까지 공격을 책임졌고 최종적으로 38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시점까지 실바를 제외한 그 어떤 선수도 10득점 이상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건 한 팀의 공격 구조가 얼마나 한 방향으로 고정돼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4세트는 25대 22, 현대건설의 3대1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실바 의존 구조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실바가 오늘 경기에서 4세트까지 38득점을 올리는 동안 GS칼텍스의 공격 구조는 사실상 단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득점이 쌓일수록 공격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실바, 흐름이 막혀도 실바,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실바. 이건 에이스 활용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실바 한 명에게 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실바가 잘하고 있음에도 그 부담을 덜어줄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앙 활용은 제한적이었고 미들 블로커는 공격 옵션이 아니라 단순 연결 수단에 머물렀습니다. 세터 운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스의 높이, 방향, 타이밍에서 상대를 흔들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었고 결국 공은 가장 안전한 선택, 가장 익숙한 선택인 실바에게 향했습니다. 이건 경기 중 순간적인 판단 미스가 아닙니다. 한두 세트의 문제가 아니라 시즌 내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 오늘 경기는 실바가 많이 때려서 진 경기가 아니라 실바 말고는 때릴 준비가 된 선수가 없는 구조가 그대로 노출된 경기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책임은 선수 개인이 아니라 공격 시스템을 설계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전 타임에서도 바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작전 타임은 경기 중 유일하게 흐름을 끊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상대가 실바를 기준으로 블로킹과 수비를 완벽하게 세팅하고 있을 때 감독이 개입하지 않으면 경기는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GS의 작전 타임에서는 그 전환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공략할지, 누구의 부담을 덜어줄지, 어떤 패턴으로 상대 블로킹을 흔들지, 이런 구체적인 메시지는 경기 안에서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수들은 작전 타임 이후에도 같은 위치로 들어갔고 같은 방식으로 공격했고 같은 결과를 반복했습니다. 세터는 선택지를 넓히지 못했고 다른 공격수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리지 않는 존재로 남았습니다. 작전 타임이 전술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흐름을 멈췄다가 다시 같은 흐름으로 돌아가는 형식적인 구간처럼 느껴졌다는 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선수들이 뭘 바꾸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상태로 다시 코트에 들어간다면 그 팀은 이미 감독의 개입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이 패배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오늘 경기의 전개가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바 고득점. 다른 선수들은 두 자릿수 실패. 경기는 패배. 이 공식은 이번 시즌 GS 칼텍스 경기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라운드가 바뀌어도 패턴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도 경기 운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고 전술적 시도 역시 눈에 띄게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들의 반응은 아쉽다, 운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또 이 패턴이네. 이제는 예상 가능하다. 다음 경기에도 똑같을 것 같다. 2단계까지 오면 감독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팬들은 더 이상 완곡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감독 교체. 이 단어가 공식적인 논의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실바가 못해서 진 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바는 이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문제는 한 선수가 38득점을 올려야만 겨우 승부를 유지할 수 있는 팀 구조입니다. 그건 팀 배구가 아닙니다. 그건 버티는 배구입니다. 오늘 현대건설전은 GS 칼텍스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그리고 왜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잃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선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누구의 몫인지는 이제 팬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배구 이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B리그의 주요 경기 결과와 선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배구 팬분들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